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3%를 돌파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미국 30년 만에 한파로 인해서 원자재 등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고요. 대신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 역시 대단합니다. 비트코인 매수는 정말 신의 한 수였고요. 지금 금리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면서 다른 기업들이 주가 빠질 때 비트코인 1.5빌리언 보유한 테슬라만 주식시장 막판에 주가를 말아 올렸고요. 테슬라 비트코인 매수로 보수적인 투자자들 많이 테슬라 팔았지만 역시 테슬라는 존버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2017년부터 비트코인 열풍이라 가상화폐가 변동성이 큰 단점도 있지만 물가 올라가고 금리 오르는 이 시국에서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많이 알고 있죠. 애플처럼 큰 투자도 없이 200조 이렇게나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어제 또 이양 떨어지니까 테슬라의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던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듯 합니다. 작년 9월 2일 2대 주주 베일리 키퍼드 매도, 좀 더 있다가 $900 고점에 팔았으면 2배는 넘게 벌었을 텐데 아깝고요. 작년 12월 2일 금융위기 예측한 마이클 베리 테슬라 공매도 중이고요. 지금 미국 정부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은 걸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주식시장에 부담 안 가게끔 시장을 조작하고 있는 거고요. 바이든 정부 이후로 옐런이 재무장관에 있는 한 그렇게 2008년처럼 쉽게 미국 경제가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2월 12일에 사계절 포트폴리오로 유명한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가 35,000주 매도했는데 여기 전량 매도 이렇게 자극적으로 보여는 주지만 4만 주 되어도 $200억 정도고요. 이번에 한국 투자자가 이항에 투자한 금액이 $6천억 그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죠. 레이 달리오는 사계절 포트폴리오로 샀다 팔았다 합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금융위기 온다고 매해 이야기하고 있고 금으로 갈아타야 된다고 보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테슬라 오너십을 보면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들고 있지만 1등은 뭐니 해도 일론 머스크입니다. 월급도 안 받고 스톡옵션 주식으로 급여를 받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가장 큰 손해보는 것이 일론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1등 대주주로 있으면서 비트코인 사고 어떤 혁신 사업을 해도 결국에 자기에게 큰 손해가 보니까 절대 손해보는 짓을 안 하죠. 오늘 또 빌 게이츠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같은 회사가 업계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미국 한파가 와서 사망자 속출하고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파리 기후협약 가입하는 등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이 다 친환경, 특히 전기차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빌 게이츠는 테슬라가 잘한다 급칭찬하는 거고요. 일론이 테슬라와 함께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절대 일론 머스크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20배 오르는 주식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항 CEO 어제 울프팩 리서치가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반박 인터뷰를 하면서 이항의 주가는 오늘 다시 대반전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중국 입국이 힘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증하기는 힘들고요. 울프팩 리서치하고 이항 CEO 인터뷰를 중점적으로 보지만 이번에 이항 이슈 제대로 떴기 때문에 한국 언론이나 해외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이항에 대해서 다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경투TV도 이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구독 알람 꼭 켜두시고요. 지금 울프팩이 30페이지 넘게 공매도 리포트를 냈는데 핵심은 여기 4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개라도 거짓이라고 발견되면 주가에 크게 영향 미치는 거고요. 첫 번째, 가짜 매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가장 큰 문제로 고객사 쿤샹의 자본이 $140만, 그런데 이항은 $430만 계약을 했다. 또 기업의 주소도 다르고 공식 자료에 명시된 것과는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사진처럼 직접 방문을 했는데 인력도 별로 없고 텅 비어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이항이 공식 유튜브에서 배달원으로 가장한 리서처가 점심시간 때 사람 없을 때 사진을 찍었고 현재 광저우에 공장을 짓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유럽 항공 전문기관의 드론 테스트를 받았다고 하는데 울프팩은 이항이 레크레이션용 테스트를 받은 거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항이 관련 자료만 제출하면 금방 해결될 것인데 자료 제출은 아직 없었습니다. 쿠샹, 이항의 메인 거래처 쿠샹이 이항
IPO 전후로 1,400만 달러를 투자해서 현재 가치는 6,800만 달러이다. 이것도 부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쿠샹이 이항의 고객사이지만 이항의 IPO 전후로 투자는 했고, 하지만 일반적인 가격으로 판매했지 특혜는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항 CEO 후아즈가 울프백 리서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2월 17일 23시 43분에 올라온 글로 중국 신화 파이낸셜에서 공식 오피셜로 올라온 글이고요. 9가지 질의응답으로 링크 아래 댓글창에 고정해 두겠습니다. 참고로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페이지 번역해서 보시면 오류가 많습니다. 영문 버전도 번역해서 보시면 조금 오류가 있고요. 주어와 목적어가 뒤죽박죽이라서 이항이 허위 매물로 인정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 번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 거 영상 집중해서 보시고요. 번역기로 돌려보거나 영문으로 보면 오해할 사항이 많습니다. 질문 첫 번째, 이항이 설립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간단한 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 공매도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타 경쟁업체들은 사람이 먼저 테스트를 하고 자율주행 플랫폼을 추가로 출시하는데 왜 사람이 먼저 테스트를 하지 않고 AAV 공중 자율주행 플랫폼을 우선시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기에 후아즈 CEO는 효율적인 도시항공 운송이 모든 고객에게 파일럿 면허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건 실용적이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AAV 플랫폼으로 지휘 통제 센터가 있으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에어택시, 자율주행 택시가 운영된다, 원격 조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질문, 이항이 통합 AAV 플랫폼을 개발한 이유는 무엇인가? 울프팩은 AAV 플랫폼을 타사 파트너에게 아웃소싱하는 게 더 좋고 직접 개발하려면 비용도 50억에서 100억 달러 많이 든다고 하는데, 답변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에어 자율주행은 지휘 통제 센터에서 운영돼야 되고 실제로 지휘 및 통제 센터, 이착륙 시설, 충전 장비는 모든 지점 간 항공 운송 솔루션의 핵심 부분이고 이런 제어 기술이 이항의 핵심이고 우리는 수많은 명령 및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휘 및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고 도시 항공 교통을 혁신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또 울프백 리서치가 말하는 커맨더 통제 시스템에 50에서 100억 달러의 대규모 자본 투자는 필요 없다. 대신에 그것은 우리 기술 솔루션이고 주요 수익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가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여기 있는 EH216 2인승, 이것이 이항의 대표 드론이고요. 이항 CEO가 말하는 것은 이항 기체를 팔아서도 돈을 벌겠지만 이항이 하려고 하는 메인은 에어드론 시대가 오면 우리가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플랫폼 회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핵심 가치다. 즉 여기 AAV 운행 시스템, 중앙 제어 시스템, 베라포트 착륙지 충전 시스템, 이것을 메인으로 하겠다, 이항이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항공기는 그냥 조립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AAV는 우리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질문, 이항의 핵심 기술의 장점은 무엇인가? 2007년부터 글로벌 AAV 선두주자로서 2020년까지 343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자율항공기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이다. 다섯 번째, 1년에 4억 9천만 불을 투자받아서 AAV를 상용화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달라. 2014년부터 AAV R&D에 집중하고 있고 글로벌 유수의 벤처 캐피탈로부터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우리는 투자자의 신뢰에 감사하고 돈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 2017년부터 3,700만 달러의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이항에는 열심히 일하고 헌신적인 엔지니어가 있다. AAV 사업은 조종하는 항공기가 아닌 센터에서 통제하는 항공기 시스템으로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울프스 공매도 보고서에는 미국 항공우주국 전문가의 말을 빌려서 이항이 지금 아마추어급 모터를 제조하는 T모터에서 모터를 공급받아서 EH216 메인 기체에 쓴다는데 이에 관해서 얘기해달라. 여기서 후아즈는 울프스 공매도에서 보고하는 이항의 핵심 기체인 EH216이 T모터에서 제조한 전기 모터나 프로펠러를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은 잘못된 거라고 하고요. 그 전문가는 EH216 이항의 모터를 직접 검사한 적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항은 183 모델부터 지정된 공급업체로부터 독점적으로 설계된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 2015년부터 많은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T모터스의 아마추어용 제품과 우리 기체에 들어가는 모터는 다른 제품이고 우리는 AAV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엄격한 절차를 수립했다고 합니다. 질문
질문 7번째. AAV 비행 테스트는 몇 번이나 했나? 2017년부터 AAV 비행 테스트는 41개 도시 8개 국가에서 1만 회 이상 테스트를 진행했고 화물 여객 측면에서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질문 8번째로는 국가별 승객용 에어드론 규제가 얼마나 걸리고 도시 항공 운송의 꿈을 실현하는데 몇 년이나 걸리겠는가 질문을 했는데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우리 제품이 인류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번째 질문. 울프팩 리서치 공매도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나?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숏셀러들이 이항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조잡한 조사를 기반으로 수많은 오류나 근거 없는 진술을 통해서 오해를 조장한다. 또 쿤샹, 이게 가장 핵심인데 쿤샹과 계약이 허위 판매 계약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쿤샹이 이항 IPO 전후로 주주가 된 것은 맞지만 쿤샹에 제공하는 가격 및 기타 조건은 중국의 다른 주요 고객에게 제공되는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쿤샹과의 모든 계약은 독립적인 거래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항이 유튜브로 공개한 영상에서 메달원으로 가장한 남자가 우리 시설에 침입해서 의도적으로 차량했고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해관계자가 방문을 하지 못하는데 이후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광주에 8,750평방미터의 면적을 가진 AAV 제조 생산 설비가 있고 연간 600대 유인 AAV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울프팩이 잘못 지적한 것이 광주 이항 회사가 법원에 자산이 동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광주 이항은 소송에서 피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대차 대조표에 인민폐 8,000위안에 상환해야 할 비지배 지분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즉 이항의 대차 대조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후아즈 CEO는 우리는 증권거래위원회 SEC 및 나스닥 주식시장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를 위한 가치 창출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오고 이렇게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후아즈 CEO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그럴듯하게 설득이 되네요. 지금 이항에 핵심적으로 투자하는 회사가 GGV 캐피탈이고요. GGV 캐피탈이 충분한 검증도 없이 이항에 투자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GGV 캐피탈이 중국 전기 오토바이 니우 실시간 스트리밍 YY도 성공 상장시켰고요. 그리고 GGV 캐피탈이 중국계 투자회사로 중국 기업 위주로 VC 투자를 하는 회사고요. 그런데 이항의 CEO 후아즈 말처럼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제가 가장 의문이 드는 게 텐센트, 중국에서 VC 투자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도 미국에 상장된 니오 전기차에 투자 중이고요. 텐센트 같은 메인 핵심 기업이 이항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팔 지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쳐도 텐센트가 지금 릴리움처럼 검증했다면 정말 확실한 한방인데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CEO 후아즈 이분이 15세에 칭화대에 입학했고 여기 SEC 보고서에도 칭화대에 1992년부터 97년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정도로 천재의 나스닥 상장까지 하는 인재가 중국 내에서 쉽게 검색이 안 됩니다. 리오토 CEO는 고졸 출신인데도 빠르게 검색되고요. 청와대는 한국인들도 많이 유학 가는 대학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어서 가깝기도 하고 동문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서 후아즈 이분이 중간에 자퇴했더라도 입학한 자료만 있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죠. 근데 중국 뉴스는 거의 없고요. 또 의문이 드는 게 이항의 배터리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우리는 오랜 시간 공부해왔고 이항 배터리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항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항 주행거리가 35km라고 하고요. 그러면 4억짜리 드론을 사서 30분 타고 내려오는 거죠. 또 여기에 테슬라 모델 S와 우퍼 에어택시 배터리 사양 비교 자료가 있는데 100kW가 1톤 무게입니다. 충전은 1시간 걸리고요. 전기차에 비해서 드론은 공중을 날아야 하니까 무게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버가 얘기하는 60마일 나는 비행기의 배터리가 150kW인데 35km 비행하는 드론이 60W 정도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을 듯 하고요. 30분 날고 충전만 50분 정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배터리에 대해서 잘 알죠. 배터리 풀로 충전하는 게 아니라 80%에서 90% 충전해야지 오래 쓰고요. 그러면 30분도 못 날죠. 그리고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면 나아지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테슬라 모델 S가 100kW 540km 가는데 똑같은 무게의 배터리 성능이 2배는 증가해야지 1시간 정도 비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테슬라로 배터리의 준 전문가인데 같은 밀도로 같은 무게로 2배의 효율을 낸다. 이 같은 배터리의 혁신이 있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또 4억짜리 비행기가 1시간 날고 1시간 충전하고 효율성은 어떨지 생각도 해봐야 될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